태양광보다는 풍력 발전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발전은 시켰는데 이 발전된 전력을 어떻게 운반하지? 그러면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공장 2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LS라는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 순방을 통해서 LS 회장도 이 순방길에 같이 올랐죠. 그러면 베트남 2가지 수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화 진행 중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곳에서 뭔가 수주와 또는 MOU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6일 연속, 7일 연속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휴일 이후에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조금 끌어당겨주는 모습 속에서 장 후반 살짝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약세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장중 저가에 마감한 것이 아니라 저가를 딛고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미증시가 약세를 띄었던 것 플러스 오늘 밤, 내일 밤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청문회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당연하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6월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달도 동결할 것으로 너무 예단하지는 말아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주택 착공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물가를 목표 2%까지 압박할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이 먼저 선 반영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특이하게도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콜옵션 모두 다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까지 압박한 적이 많지 않았죠. 제가 외국인들의 3박자 수급 현물 5천억 원 이상 매도가 2, 3거래일 연속적으로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이어지고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에 하방 포지션 구축이 강하게 2, 3거래일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이것은 무언가 추세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루 이틀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추세 전환이야 라고 단정짓지는 않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키워드로 종합해보자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7월, 8월, 9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약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만 여러분 지금이 약세장 초반부는 아닙니다. 약세장 초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뭔가 현금화를 하고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7, 8, 9월 그리고 10월 1일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이 약세장 초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강세장 후반부가 아니에요. 강세장의 끝자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과 큰 그림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가 막 강할 때는 삼성 SDI나 DI 동일처럼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가 막 강할 때는 반도체 이야기 드리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막 강할 때는 자동차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고요. 너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명확하게 내가 길게 가져갈 종목과 짧게 들어간 종목을 구분하셔서 그 시세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의 이 조정장에도 어떤 섹터에서는 수익 실현의 기회로 어떤 섹터에서는 저가 매집의 기회로 각각 바벨 전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시장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 나가실 수 있겠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매출 비중의 95% 이상이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5명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이제 파리를 지나서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베트남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지만 베트남에 1995년 6년도에 일찌감치 출발을 해서 그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2개나 가지고 있죠. 베트남 비나 그리고 호치민 쪽에 베트남 케이블 베트남, LS 전선 베트남 이렇게 해서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도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선,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 케이블 생산 1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선 기업 몇 개 없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 셋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베트남에서 매출 비중이 95%, 97.5%가량 나오는 이 기업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줄곧 LS 지주사 말씀드렸고요. LS 일렉트릭도 말씀드렸고요. 이제서야 LS 전선 아시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매출 적어도 97.5%가량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에서 1에서 1.5% 내외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생산 기준을 두고 베트남에서 모든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포인트 도시화가 진행 중입니다. 전봇대가 많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전봇대의 전선을 땅 밑으로 넣는 지중화 사업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약 절반가량의 도시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베트남에서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이 수립 확정되었습니다. 이 수립은 뭐냐? 화석 연료, 석탄 발전 위주의 발전을 이제 신재생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발전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발전은 시켰는데 이 발전된 전력을 어떻게 운반하지? 그러면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공장 2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LS라는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 순방을 통해서 LS 회장도 이 순방길에 같이 올랐죠. 그러면 베트남 2가지 수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화 진행 중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곳에서 뭔가 수주와 또는 MOU 이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도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 내년도 38% 전년 동기 대비, 후년도에도 전년 대비 28% 이상의 성장을 보일 만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추가 수주가 일어날 경우 앞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여러 종목들 안내를 드려왔고 그곳에서마다 따박따박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야간 특송에서도 줄곧 이렇게 저가에서 매력도 높은 종목들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약 한 3%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7,3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8,5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에 대해서는 6,8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에 대한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7,000원부터는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집할 구간은 너무 급하게 손절할 구간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3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 8,500원 1차 목표가 6,800원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쉬어갑니다. 쉬어갈 때는 우리들도 조금 여유롭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짧게 본 종목들은 짧게 치고 빠지는 수익 실현 전략, 내가 길게 본 종목들은 조정 시에 추가 매수와 비중 확대 전략, 바벨 전략으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